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2% 폭락장 이후의 시장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7월 8일 역사적으로 기록될 아주 기분 나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2%나 폭락했는데요. 이후에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7월부터 안전제의를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사실 시장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낙관하기 딱 좋은 그런 타이밍에 결국에 폭락장을 몸으로 맞이하고서야, 사실 2% 폭락하는 거는 체감상 거의 10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섭죠. 사실상 내일도 무섭고 모레도 무섭고, 이게 사실 엄청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폭락장이 무서워진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또 글로벌한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뭐 주말 동안 쉬었고 어저께 또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한번 보시면은, 자, 6월 동안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뭐 수익은 많이 안 났을지언정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었다 생각이 되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큰 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시즌이었다면, 자, 7월은 일단 실적 시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7월 5일 실적 발표 있었고, 그 이후로 실적 시즌. 그 다음에 6월 말부터 부각되던 이제 일본 이슈. 괜히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한테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 이슈. 단숨에 1180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북한 이슈. 이게 또 셋이서 잘 만나놓고, 정상끼리, 세 명의 정상끼리 잘 만나놓고, 또 뒤에 가서 트럼프를 또 욕하고 있어요. 뭐 사실을 정확히 막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얼굴에 또 트럼프라면서. 어쨌든 지금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사실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7월을 이제 안전 제일로 이제 규명을 하고 우리는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자, 이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또 마음처럼 잘 안 되셨을 거예요. 몸이 또 따로 놀다 보니까.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일단 살펴보면, 이제 매출이 56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2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사실 뭐 엄청나게 감소한 수치긴 하지만, 이게 감소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가 중요하거든요. 예상치 대비해서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 실적은 이미 나쁠 것이라고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과연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나쁘냐, 더 좋으냐가 이제 증시를 움직이는 이제 그런 원동력인 거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덜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다 빠졌던 거거든요. 미리 다 빠졌었는데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좀 덜 빠졌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일단 외인과 기관이 순 매도 폭탄 이후에 위에 이 이유로 IT 대형주 위주로는 일단 담았습니다. 외국인 위주 담았어요.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반도체나 IT들은 약세 강세를 반복하는 이제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약세 강세를 반복했다, 뭐 이런 내용도 될 수가 있어요. 쭉 빠지긴 했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악재 이슈 속에서 오늘 버텼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가장 처음에 SK 이제 이노베이션이랑 뭐 동진 세미캠, 뭐 LNF 단타 치고 먹고 나왔을 때, 그때 제일 첫날에 말씀드렸던 거죠. 폴리미드랑 이제 반도체 감광제, 그리고 세정하는 엘칭가스 문제가 또 오늘 이슈가 돼서, 한국의 수출 규제라는 말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바로 수출하면 되는데 이거를 일본 어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최소 90일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한국에 수출하려면. 그러니까 많이 복잡해졌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품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이제 문 대통령이 나와서 뭐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또 일을 또 크게 만들지 않나, 또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 협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금리 인하 기대 이슈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만 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2분기 시작인 하반기 영업이익 악재 반영 여부가 일단은 2순위가 돼버렸어요. 일본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지금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이유, 이게 사실 생각보다 큰 이유가, 우리나라만 많이 빠진 이유가 국내 자금 시장에서 이제 일본계 자금 이탈 확대 여부가 또 다른 관건. 지금 계속해서 서로 나빠지고 있죠, 사이가. 그러면 반도체 규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한국에 관련되는 투자 자금들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 1, 2, 3 안에 드는 선진국인 일본이 한국에서 자금을 이탈한다. 그런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투심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에 관한 투심, 원달러가 또 급등하면서 아주 증시에는 나쁜, 우리는 사실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좀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빠지고 오른 것도 없는데 12시가 넘어서 또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사실상 무역협상 문제도 우리나라로서는 우호적이지는 않고,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 눈치를 파악하면서 우리는 7월에 조심하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단타건, 제가 말씀드렸던 단타건 안 빠진 게 없을 정도로, 코스피는 오늘 100개 상승하고 1100개 하락했으니까 좀 힘든 증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기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을 냉정하게 보자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매크로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큰 시장이 좋은 트렌드를 탔을 때 이제 얹어서 올라가는 거랑,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종목 하나 골라서 먹겠다고 이러면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계속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다, 안전제일이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또 이제 몸소 느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 내용들이 금방 해결될 거였으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 해결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해결해서는 여기 또 미중 무역 협상 문제도 빠져 있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 악재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 악재다라고 보여집니다. 함정화 달러가 관세 부과하는 부분, 이제 600만 달러 가지고 5%에서 25% 달러 관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게임이 안 돼요. 많이 이쪽으로 지금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유지되는 지금 현재로서의 미중 무역 협상인데, 또 안 좋은 얘기가 있죠. 일단 G20의 정상회담 때 이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제격돌이에요. 그래, 추가 관세는 부과 안 할게. 하지만 현재로서의 아까 보셨다시피 이 관세들은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양국 정상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시진핑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미중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 재개는 합의했다라는 게 G20까지의 6월 말까지의 어떤 내용이었다면, 자, 이후에 7월 3일날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죠.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7월 8일이 있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진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겠죠. 실무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얘기가 나오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나 좀 저명한 그런 언론사에서는 서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안 좋은 사실 이슈죠. 서로 잘 해결해보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여기서 강력하게 한 방이 나와준다면 앞에 있던 그 이슈들을 대부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진 가장 큰 넘버원 이슈이긴 한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도 잘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배경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잘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 한 편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이어서 내공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많이 원망을 듣는 또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이제 주의하라고 할 때 정말 시장의 상승이 곡선 파도 타기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시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오르는 이 저항이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2050선까지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못 팔게 되면 이제 하루 만에도 이런 큰 폭의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이때가 비싼 편이었네요. 왜냐면 꼭 시장은 내 생각과 반대로 간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무조건 반대로 해요. 왜냐하면 나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10개 중에 9개가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하기 전에는 의심을 하고, 내가 하기 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이 있는지,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급이 보고 외국인이 들어왔네, 기관이 들어왔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한 증신, 한국 증시는 어쨌든 외국인이 주도하는 거예요. 기관은 정말 개인들의 수익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트렌드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단타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주식 성에 안 차서 단타로 하시는 분, 단타로 업으로 하시는 분. 저는 이번에 잠깐 들어갔다가 물리고 역시는 아니다 싶었는데, 종목 한두 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장에서는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한 3-4번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또 개인들 또 따라가면서 좋다고 또 돈 내고 유료 방송하고 좋아요 쏘고 막 이러다가 한 방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한 3개는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한 증시인데 대형주 오르는 걸 3% 이렇게 작다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본기로 들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금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쨌든 이제 7월에 경제 시작 지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ADP 민간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있죠. 금리 인하 이슈. 결과적으로 이제 정답지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 부분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니까. 경기 부양. 근데 이 고용이, 사실은 이게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5일날 나오는 이전에 6월 3일날 나왔던 이 가이드가 되는 이제 민간에서 조사하는 고용 지표가 거의 7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이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쁜 게 아니네 하면서 경기가 좋아졌다 하니까 금리 인하 이슈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좋아져 버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슈가 사라져 버렸고, 결과적으로 진짜 까보니까 5월 5일 금요일날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를 이제 어저께 사실 방송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어저께 얘기가 앉아가지고 늦게까지 12시까지 앉아서, 예상치가 7만 5천 명 증가할 것이라고, 이전치가 7만 5천 명 증가였는데 예상치는 시장에서 이미 15만 명이라고 증가할 것이라고,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24만 명이나 증가한 거예요.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져 버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잘 염두에 두시고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그 FOMC, 7월 FOMC 이슈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우리가 사실 방송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시장을 암울하게 본 적은 사실 없었는데, 정말 마지막 카드였던 금리 인하 카드까지 일단 뒤로 미뤄지면서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협상 이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 이렇게까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7월 10일 날 이제 FOMC 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시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겠죠. 고용에 관련된 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은 그냥 폭락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켜보겠다, 많이 내지는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폭락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금리 인하 이슈를 기정사실화하는 순간, 금리 인하의 연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순간 또 시장에 그런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투자하시는 일은 일단은 보류하시는 걸로 해놓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데, 보면은 어쨌든 코스피는 2060까지 떨어졌어요. 우리가 2150선 언저리에서 이제 위를 넘보던 그런 시점에서 폭락하면서 2060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이제 비우호적인 환율 1180원, 그리고 안에 펀더멘탈을 까보면 한국은 현재 이제 수출 부진이 지금 7개월 연속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기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수출이 일단 좀 돌아서야 환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악순환 되는 거죠. 악순환. 높은 환율이 또 수출 업체에도 부담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하반기 전체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어중간한 포지션, 아시죠? 말았으면 안 되죠. 그리고 대일본 무역 충돌 이슈, 그다음에 자금 이슈. 이런 식으로 이슈가 조금 더 장기화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음 레벨은 2010부근이다. 2010이 오면 그때서야 또 우리가 잘 하는 공포에 사는 또 그런 수준이 기술적으로 지지받는 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해놓는 거랑 어디까지 빠지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일단은 2010으로 생각을 해 두시는 게 가이드를 1차적으로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 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죠. 2010이 막상 또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점으로서는 시장에 모든 이슈가 나온 것 같지만 또 이럴 때 더 안 좋은 뉴스가 한두 개 더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결코 좀 저점이라고 낙관적으로, 싸다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밤마다 12시에 열변을 토하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혼자 스스로 이상하긴 한데, 또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저도 주식이 올라야 구독자도 늘고 칭찬도 받고 할 텐데 사실 지금 빠지는 거 예측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를 때만 방송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의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피해갈 때는 피해 가셔야 돼요. 저 방송 보시는 분들. 그렇지만 미국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이틀 동안 사그라들면서 약간의 하락세는 있었지만 그래도 견조하죠. 경기가 좋다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감내할 만한 수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10% 오르고 1% 빠졌습니다. 니케이도 생각보다 덜 빠지면서 우리나라만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 보세요. 금리 인하 이슈가 사그라든 다음에는 이틀 연속으로 달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바로 반영한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다 해놓고는 또 경기가 고용 지표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미국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예요. 아까 그 보셨던.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도 견조하고요. 뭐 이틀 동안 이제 고용 지표 이후에 이틀은 뭐 사실 약간 뭐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고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할 만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게 문제입니다. 1182원까지 하루아침에 올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냉각이 된 그런 상태고 마찬가지로 중국은 지금 무역 협상이 전반적으로 기대가 거의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121선에 걸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안해요. 이거 떨어지면 사실 3000m이기 때문에 참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은 못 올라가고 한국 증시만 아주 봉입니다. 봉. 장중에도 엄청 많이 빠졌고요.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는 얼마 못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24시 다 되는 시간인데 지금 뭐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겠죠. 미국도 빠지고 있는 와중에 내일도 뭐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망이. 아까 보셨죠? 코스피 경고 이후에 야 이거 2060까지 뭐 며칠 사이에 100포인트를 빼버렸으니까 체감으로 당하는 이 기분은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레벨은 일단 러프하게 2010으로 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고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반등이 없다 하면 이거는 정말로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 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팔고 나중에 또 보고 나면은 잘 팔았다 생각이 드는 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완전 망했고요. 단타로 벌어놨던 거 저도 다 까먹었어요.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빠지는데 뭐 버틸 재간이 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단타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사실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신중하게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그러니까 단타는 단타, 중장기는 중장기. 또 이렇게 잘 보시고 시장에 대피하라라는 그 신호는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6% 빠진 것도 있고 뭐 대부분 보면 2, 3%대이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거의 뭐 10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대여섯 배는 확실하게 넘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증시를 그래도 최소한 하락을 막아주는 게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조금 그나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급적으로도 뭐 거의 뭐 망했고요. 일단 워낙 장이 어그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개인들도 그렇고 막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온 게 저는 그나마 좀 희망적이다라고 봅니다. 기관놈들은 도움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시장에 또 많은 기대 우려감이 있지만 이렇게 또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또 거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의 또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또 잘 보시고 제가 뒤에 추천주 하나를 드릴 거예요. 기관들을 보시면 인버스만 사놨어요. 빠지기를 기도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악질이고 정말 싫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전력, 셀트리온 뭐 제가 보는 종목들을 담고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버스를 당하면서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해놨습니다. 일단 게다가 레버리지까지. 외국인 상대적으로 이제 뭐 코덱스, MSCI 이제 사놨고 우리나라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한진칼, 삼성전기, 셀트리온, LG전자. 우리가 보고 있는 대형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딱 여기까지네요. 어쨌든 보고 있는 거는 뭐 항상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뭐 최소한 쪽박은 덜 취할 수 있는데 일단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 매수세가 일단 참고하시고 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은 뭐 사실 종목 분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만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200에선 우리나라 지수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수 급등했다가 급락 이후에 200에선 부딪히고 떨어지는 모습이 딱 우리나라 지수랑 비슷한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저는 6만원 초반대에는 큰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정말 거짓말쟁이가 자꾸 돼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6만원 밑으로는 사실 거의 떨어지기가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패닉 상태가 오는 건데, 자, 외국인들이 일단 막판에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희망을 얻고 싶어요. 그렇지만 당장 내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을 팔고, 아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 코스닥을 팔고 대형주로 몰릴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투자법이 틀렸구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역시나 대형주구나 하면서 대형주로 하루 이틀 몰릴 거란 말이죠. 뭐 길게는 3일, 또 길게는 뭐 한 10일까지 몰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한 번 더 털어줘야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내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일 오를 수 있겠지만 내일은 아니에요. 대세상승이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밑으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반기 3분기까지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대형주가 주도하는 시장은 맞다고 봐요. 늘 그랬듯이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영위하는 반도체 매출 반도체로 영업이익률이 40% 50%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기본으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래서 자회사를 두고. 근데 이 SK 실트론이 오늘 이슈가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려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대일본 수출 이슈가 장기화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괜찮다라고 오늘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근데 향후에 타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SK 실트론이 이제 반도체 웨이퍼 뭐 이거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세정하는 그 에칭가스로 이 반도체를 세정해야 되는데 이 세정하는 거를 이 SK 실트론이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당연히 뭐 수출 규제한 지 며칠 됐다고 당연히 타격이 없겠죠. 바로 타격이 있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 망하게요, 일본이 안 해주면. 그래서 당장은 타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향후에는 타격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체 원료를 서치 중이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자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의 대체 원료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 중이고 자립을 위한 원동력은 뭐 좋은 거죠.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정부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화되진 않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타격이 없어야 뭐 하지만 하이닉스가 오늘 주가 덜 빠진 이유도 장기화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 이슈들이 뭐 설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척을 지고 각자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은 과하다.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6만원 초반에는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는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이닉스는 항상 믿음을 줬었어요.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또 사실은 뭐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은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200일선으로 이제 주간으로 보면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빠질 여력이 더 있습니다. 6만원대까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200일선 근처에서 강하게 매수하라고 했을 때 이제 유명한 그 댓글 일화가 있었다는 말씀드렸죠. 이제 지역에 여기서 이제 추천드렸더니 지옥에서 살아, 지옥에나 빠져라 하면서 뭐 그런 지옥 그 드립을 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 선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지금 증시 대세 하락에서 조금 머물고는 있지만 그래도 200일 선을 지금 뭐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지켜오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안에 이때 더 빠져서 6만원 초반까지 왔으면 좋겠지만 또 증시라는 게 6만원 초반까지 딱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그 사이에서는 이제 잘 사서 지켜봐 보시는 거죠. 이게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정말 빠질 것 같을 때는 안 빠져요. 진짜 무서워서 빠질 것 같을 때는 막상 거기서 반등한단 말이죠. 그리고 늘 아쉬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또 올라갈 것 같을 때 못 사면은 또 뒤늦게 사면은 빠지는 게 주식이고. 그러니까 늘 10개 중에 9개가 틀렸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질 때 어떻게 여기서 사겠습니까? 못 사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거. 또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못 사죠. 그렇지만 200일선을 보고 한 번 더 시야를 넓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회사가 괜찮다면, 회사가 타격이 없다면, 삼성전자가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하이닉스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 23일인가 실적이 얼마 언제인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맨날 오를 수 없어요. 아시죠? 이렇게 뭐 빠진 날도 있고 오른 날도 있고 이렇게 빠진 날도 있고 오른 날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요 빠지는 이 구간이라는 것은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대형주는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해요. 옛날같이 뭐 조선업이 완전 무너지는 그런 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LG전자가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수익성 부분이 낮아지고 뭐 적자가 확대됐고 이런 부분들은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적자가 나고 감익이 불가피하고 실적 개선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제살각 이 기관들이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줄 리가 없어요. 이거 다 팔아라 내가 살게 라는 내용들이고 LG전자는 분명히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얘기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던 부분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최저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뭐 우선적으로 와야 되지만 예상치 못한 뭐 그런 악재들은 다 이겨내고 올라갔던 게 우리 대형주,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포지션을 조금 가지고 현금화를 많이 해놓으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기회를 보시면 되는 건데 말씀 안 듣고 또 오랫동안 고집하셨던 분들, 늘 해오던 대로 하셨던 분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면서 또 투자에 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썩 밝아 보이진 않지만 큰 흐름 잡아드렸던 거 잘 염두에 두시고 또 시간이 된다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